오늘도 새 확진 환자는 3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재확산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더 늘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서울은 32%, 전국적으로는 22%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에서만 1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고 2명이 숨졌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등 감염 경로가 파악된 사람도 있었지만 42명은 어디에서 걸렸는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2주 전만 해도 전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는 10% 초반대에 머물렀지만 오늘 21.5%까지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 집계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만 해도 7% 정도였는데 8월 셋째 주에는 16.9%, 넷째 주에는 31.9%로 폭증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일상 공간 어디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외부 활동이 많은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의 확진자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사람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와 경제활동 마비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입원 가능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15개뿐. 수도권에서 이대로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경제는 물론 시민들의 생명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모두 흩어져야 한다. 오늘 정은경 본부장의 말입니다. 뭉치지 말고 흩어져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시는 앞으로 일주일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 시간엔 시내버스 운행도 줄어듭니다. 앞으로 일주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현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확진 환자는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캐리비안베이에선 20대 근무자가 확진돼 워터파크가 즉시 휴장 조치에 들어갔고 서울 강남의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영업을 서둘러 종료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과 송파구의 마켓컬리 냉장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국내 확진자 283명 가운데 비록 수도권이 203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긴 했지만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신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정부는 추가 전파로 인한 2차 감염 발생 장소로 여전히 종교시설이 가장 많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전파 장소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다며 제발 모이지 말고 흩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서울시도 이른바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하고 살기 위해 생활 방역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고통 분담의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또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밤 9시 이후에 시내버스 운행을 20%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에서도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3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거의 다 같은 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교회는 집회 참석 신도들의 대면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당국의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간 확진 환자가 34명이나 나온 대구 사랑의 교회. 굳게 닫힌 출입문에는
종교단체 집합금지 명령 공고가 붙었습니다. 이 교회에선 금, 토 이렇게 이틀간 각각 1명, 4명씩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들 가운데 4명은 한 가족이고 또 1명은 이 가족의 지인입니다. 그러자 이를 눈여겨보던 대구시가 이 교회 신도 103명 전부를 조사했더니 29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신천지 사태를 겪은 대구에서 지난 4월 1일 이후 152일 만에 최대 집단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이 교회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46명으로 당초 4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에서 21명이 양성으로 나와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랑의 교회를 폐쇄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목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까지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광화문 집회 2주 만에 환자가 급증한 데다 확진 환자들의 주소지도 3개 구에 분산돼 있어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와 동선 파악에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도권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현 추세가 계속되면 다음 주 주말에는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가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무기한 집단 휴진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회의에서 2차례나 투표를 한 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해졌고 정부는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샘 끝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린 결론은 계속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협은 홈페이지에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합의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철회할지 묻는 1차 투표에서 파업을 지속하자는 쪽이 96표로 과반 정족수의 1표 부족했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의 결정을 위임한다는 2차 투표 끝에 계속 파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1차 투표에서 어느 쪽도 과반을 못 얻었고 투표 진행 과정도 편파적이었다는 게 2차 투표의 이유였습니다. 회장님 빼고는 다 파업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현수를 좀 몰아가셨고요. 앞서 정세균 총리와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합의한 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나서서 여야 합의 없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전공의들은 파업을 고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투표에서 부결된 사안을 뒤집으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진료 연기나 수술 취소 등 전공의 파업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게 신고를 받아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